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. 남미와 유럽 같은 경우는 재확산세가 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오늘 알파드레오 시간에는 멀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.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지금은 완치가 돼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요. 이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실태는 어떤지,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치료를 받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박성찬 씨와 영상 통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현황을 좀 알고 싶네요. 네, 지금 이제 총 누적된 확진자 수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고요. 아마 오늘 4만 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러고 어제 기준으로는 650명 정도? 그 자가격리에 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그걸 어겼을 때는 네. 처벌까지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요. 오스트리아는 어떤 분위기입니까? 여기도 이제 자가격리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심한 경우에는 정말 많은 벌금을 물 수도 네.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 그 어떤 이제 독일인이 여기서 확진을 받은 상태로 슈퍼마켓을 갔다가 온 게 이제 적발이 예. 돼서 이제 벌금이 뉴스에 나왔는데 벌금이 1,800유로인가? 예.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하면 거의 1,400만 원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죠.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어디에 뭐 이렇게 접촉을 했다거나 어디 다녀왔다 그러면 그 이동 경로를 다 오픈을 해서 네.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, 지역민들에게 알려주거든요. 근데 유럽은 네. 우리가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네. 그런 그 동선을 다 공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동선은 오픈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예.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관련된 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네.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교 측에는 이제 공지가 정부 쪽에서도 이제 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학 관계를 조사할 때도 저희가 어디를 갔다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묻지 않고 네. 일정 기준을 넘어선 접촉을 한 사람에 관해서 인적 사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나눠준 이제 리스트를 채워서 예. 보내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역시 우리나라와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느껴지네요. 네. 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왜 우리가 저 해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게 동양인을 이렇게 차별하는 뭐 그런 그 좀 우리가 느끼기엔 좀 기분이 언짢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오스트리아는 네. 어떤 분위기였습니까? 오스트리아도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다 갑자기 동양인이 보이면 이제 코로나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한다든지 예. 그런 것도 많이 보였었고, 이제 네.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동양인들을 보면 되게 누구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불안해하면서 네. 얼굴을 찌푸리고 이제 멀리 가신다든지 네.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더 이게 줄어든 상태고요. 그러니까 예. 아무래도 이게 그냥 전 세계적인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동양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우리 박성찬 학생은 그럼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네. 왜 이렇게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? 그 저희가 이제 학기 시작이 보통 이제 지금부터 이제 9월 중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네. 원래는 사실 대면 수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그 이번에 많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. 그 이번 달까지는 대면 수업은 다 취소가 됐고요. 그러니까 예.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다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. 예.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네. 그 왜 아플 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또 두 배, 세 배 힘들잖아요. 어떠셨어요? 아, 아플 때. 집 생각, 부모님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보다 네. 그냥 다행히 그러니까
부모님이 같이 계셨으면 위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, 먼저 들더라고요. 아이고, 그래서 예, 예.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사실 뭐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예. 예, 저는 딱히 그렇게 혼자여서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아,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아니, 갑자기 큰 어른 같다,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예. 부모님들은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뭐라 그러셨어요? 이렇게 아프고 할 때. 예.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몸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. 코로나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저를 아, 좀 안심을 시켜 주시려고 예,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그 워낙에 이제 그 첫 번째 나왔던 확진자랑 조금 접촉이 잦았던 상태라 아, 저는 이제 아프자마자 사실 이게 아, 내가 코로나구나. 걸렸구나 하는 예. 걸렸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니 그러니까 아, 조금 안심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. 예, 예. 지금 아직은 지금 이 녹화를 기준으로 하면 추석이 다음 주가 되거든요. 아, 네, 추석에 올해는 대한민국은 고향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많이들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혹시 네. 오스트리아는 이 추석과 관련한 뭐 이런 비슷한 뭐 이런 건 없나요? 어 이제 아, 네.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카톨릭 국가니까 네. 지키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온 국민이 다 같이 이제 뭐 가족을 만나는 날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때보다는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 정도? 아, 예, 예. 네. 그때 이제 긴 연휴 동안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식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식욕도 회복이 네. 됐습니까? 근데 이제 그 거의 다 나아갈 때쯤에 제가 네. 이제 사실 나았다는 거를 가장 먼저 느낀 게 그 부분인 아, 것 입맛이 같습니다. 돌아오고 이런 것으로. 입맛이 돌아왔을 때, 이제 아, 내가 거의 다 나았구나 하는 걸 느꼈던 예. 것 같습니다. 그 딱 거의 다 나았구나 싶었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뭐예요? 생각 제일 먼저 났던 음식은? 사실 이거는 나았다 싶을 때보다는 네. 아팠을 때, 그러니까 식욕이 아, 없었을 때 예. 제가 항상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계실 때 김치찜을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. 김치찜. 예. 네, 음. 지금 네, 괜히 여쭤봐갖고 그게 지금 또 생각나시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예, 지금 군침이 갑자기 도네요. 예, 예. 자, 네, 그리고 아직은 뭐 기침도 좀 남아 있고 한 상황이지만 제일 좀 이렇게 좀 네.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가 제일 좀 하고 싶으세요? 어, 아무래도 이제 사실 노래를 하고 싶죠, 에, 지금. 기침 없이 노래를 다시 하고 음, 싶죠, 지금. 네. 예, 예. 지금 뭐 스스로 아마 느낄 겁니다. 이제 기침이나 가래도 언제쯤이면 다 없어질 것 같다. 뭐 이런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. 언제쯤 네. 100%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? 아마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아, 자신감 있게.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음. 끝날 것 같습니다. 예, 네. 표정으로서는 이미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밝아서 좋고요. 네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물론 다들 경각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이게 조금은 또 남 얘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없진 않으시거든요. 혹시 뭐 여러분들을 네.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사실 이번 병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가장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 제가 걸림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사실 예, 제 생활 반경에 있으셨던 모든 분들이 약간 기피 대상이 되고 네, 저랑 이제 접촉이 없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아하, 되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처럼 여기가 이동 경로를 다 밝히지를 않으니까 생긴 네, 문제이기도 아, 한데요. 그러네요. 예, 이제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시는 거를 보면서,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, 그러니까 사실 저도
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걸릴 수 있다고 당연히 이제 조심은 했지만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렸을 때 충분히 이제 내가 충분히 조심하지 못했구나 하는 네. 거를 느끼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았고요. 예. 그러니까 그 한국이 사실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. 조심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예. 그래도 이게 언제 사실 주변에 내가 조심하지 않고 만나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중에 갑자기 그런 확진자가 네.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올 그렇죠.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자,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하셔서 용기 내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또 당부 말씀도 해 주시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100% 컨디션 회복하셔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성악가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자,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박성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